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이제 나라 밖에 골치 아픈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이것만 들으면 우리나라만 골치 아픈 것 같잖아. 네, 맞아요. 근데 어혜진 소장님이 준비해 오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한가 보다. 네. 이게 들을 만큼. 어혜진 소장님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음. 항의의 채팅 글이 올라오더군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별로 2%가 말이 많아서 아직 있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끝으로 그러시면서 말이 많지. 네. 어떡하지? 네. 아니 아까 네. 전 중요한 문제여서 좀 궁금한 게 좀 남아서 김상우 기자 취재 잘 해오셨는데도 그래서 저도 파업을 하면 왜 파업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건 그게 알아야 포인트예요. 된다. 맞아요. 그래서 뭐 피해가 얼마고 이런 아니,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네, 잘 왜 알겠습니다. 말을 시켜서 그래? 그렇습니다. 응원해야 될지 말아야 말아야 될지를 될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죠. 예. 그냥 나는 나보다 많이 버는 분이 파업하면 응원하기 싫고 나보다 적게 버는 분이 파업하면 응원하고 싶나 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혜진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았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인데 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미국의 다음 경기 침체는 어떨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불경기일까? 라는 클릭을 안 하기가 조금 어렵게 만드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높은 금리로 인한 충격으로 불경기가 올지도 모른다. 근데 그 오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올 거냐? 네, 그래서 그 확률이 꽤 높다는 게 시장의 걱정이자 이 시나리오인데 네. 뭐 대형 은행이라든지 뭐 경제학자라든지 뭐 전직 관료들이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진 거기에 한 4분의 3 정도가 2023년 말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이제 검색을 이제 찾아보면 그 리세션이라고 하죠. 예. 그 침체, 그 검색이 급증을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을 지금 기사 서두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기사의 결론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예요.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은 예. 네. 근데 이유는 그렇게 뭐예요? 예.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한 불황을 초래했던 198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하고 요즘 상황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때로 유가 폭등하고 식량 가격 상승했던 때랑 오히려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기술주 폭락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에 아예 닷컴 파산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물가가 10% 넘게 올랐던 1980년대만큼 인플레가 심각하지도 않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2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랐던 1970년대만큼 우리가 좀 에너지 가격에 예민하지는 또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 기사에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대, 1970년대 그때 실업률 그리고 GDP거든요. 야, 옛날 거하고 비교했네요. 네.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이 상황이 예.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고 예. 언제 이랬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70년대 후반, 네. 오일 80년 쇼크 때? 네,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으니까 네, 이 난리 또 나냐 아니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볼커 리세션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요. 금리 막 미친 듯이 올렸을 네, 때. 맞아요. 그때 1980년대 그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거의 뭐 한 20%까지 금리 인상하면서 인플레를 잡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오일 쇼크, 그 오일 크라이시스 말하는 거고요. 예.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그리고 이제 요즘 미국 가계 부채가 GDP의 75% 수준인데 예. 금융 위기 직전에는 100%였다. 부채가 많이 줄어서 금리 인상이 꼭 불경기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내려서 미국인들이 연간 부채 상환액이 미국인 평균 연봉의 9% 수준인데 이거는 통계 작성 이후로는 최저치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요즘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자 원금 갚는 게 좀 수월하다, 부담이 적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조금 네. 버틸만하다. 부채가 좀 적으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불경기는 갑자기 뭐 이자 지출액이 늘면서 예. 생필품 소비 감소하고 그래서 불경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부채도 적고 이자율은 어느 때보다 낮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예. 부채가 많이 줄었대요. 어떻게 줄었을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이 폭발하는데. 금리도 그렇게 낮았는데. 이게 그 미국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그 GDP의 9%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의 여유 자금을 더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축액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해서 저축액이 그때 쌓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긴 했죠. 네. 뭐 저축액 그리고 생활비 그 자금 있잖아요. 지원 자금, 코로나 지원 자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축액 좀 줄고 생활비 오르면서 현금의 일부를 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좀 기댈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은 없을 거다. 네, 이자가 그리고- 많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경기 침체가 크지 않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업 얘긴데요. 기업 부채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기업도 부채가 안 많다. 네, 그러니까 S&P에 따르면은 지금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투기 등급 회사채의 6%가 디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앞으로 어려워지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1.5%가 디폴트 되는 것과 비교하면 6%는 막 4배나 더 많아지는 네, 거예요. 엄청 많아 이건데 사실은 그게 충격일 수도 있지만 정작 2009년에는 예. 12%. 12%나 그때는 훨씬 더 그렇게 심했다. 예, 됐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회사가 망하는 일도 더 적을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금융 위기 얘기를 하고 때만큼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을 거다. 그냥 그 얘기네. 그죠? 옛날 7,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만 금융 위기 때만큼 그렇게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대비하는 되겠느냐. 이 상황이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네, 그리고 남북한 전쟁 나면 우리 또 6.25 때처럼 피난 가야 돼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 야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 뭐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탱크가 몇 대인지 아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또 비교적 완만할 것임을 또 시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연준이 예전에 비해서 꽤 좀 노련해졌다 예. 이런 점도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화면을 네. 한번 보시면 이게 기사의 일부분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형광펜 한 부분이 이제 아래 내용입니다. The Fed, 네. for its part. 밑에 한글 있잖아요. Too slow to respond to inflation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너무 늦었긴 한데 네. 그러나 그 연준이 쌓아온 크레디빌리티는 지난 수십 년간 꽤 탄탄해서 괜찮을 거야. 굳이 밑에 써놨는데 아, 굳이. 네. 어. 뭐 그런 얘기가 좀 영어 같은 거 나오면 이 프로의 그 컴플렉스를 좀 여러분이 인내를 해서 쟤좀 아는 척 하고 싶구나. 아니 사람이 컴플렉스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가마끈도 짧고 미국도 못 갔다 오고 그러면 에이 참. 네. 빨리 겸손하신 특파원을 말씀입니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2%를 미국 특파원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네. 어. 그리고 실업률 얘기도 있었는데요. 70년대 말 불경기 때는 미국의 네.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 11%? 그러니까 11%가 실직 상태였어요. 예. 근데 지금 요즘은 실업률이 매우 낮잖아요. 한 3.6% 그렇죠. 정도 예. 되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보통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뭐 생기는 구인난 때문이지만 대사직의 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평균 실업자 한 명당 1.9개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넉넉한 일자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불경기의 충격을 조금 덜 받게 할 거다. 이런 언급도 기사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요즘 연준이 야, 이렇게 금리 빨리 올려도 돼라고 할 때 야 요즘 금리
올려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하고 설명한 게 오늘 어이든 그래, 소장님 그거예요. 맞아요. 그 논리와 비슷한 네. 것 같긴 해요. 네. 경제가 생각보단 괜찮아.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견딜만 해.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해석해서 야 경기 괜찮대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반대론자라든지 좀 비판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아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 걱정은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이코노미스트 그 아까 기사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은 약한 불경기에도 충격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서 실업률이 2%포인트만 상승을 해도 몇 돌아다니는 명이 실업자 숫자가 많다. 300만 명이 지금 일자리 잃는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보면 미국의 불경기는 생각보다 약할 거다. 예. 그러나 그 불경기에 대응하는 우리 체력도 생각보다 약해서 불경기가 닥치면 그 예. 대응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라는 게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오랜만에 되게 좀 어렵고 딱딱한 거 뽑아오셨네요. 네.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생각은 네, 이런 뭐 부분을 옛날만큼이야 되겠어. 그러나 우리의 인내력도 옛날보다는 약해져 있어서 되게 힘들긴 할 거야. 네. 네, 그런 예. 얘기가 근데 있었고요. 물가 조금 오르면 미국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요건 사실 팟캐스트예요. 네, 작년쯤에 그 등장한 그 Buy Now Pay Later라는 서비스 아시죠? Buy 알아요. now, pay later. 네. BNPL. 네. 네.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후불 BNPL. 결제잖아요. 네. 신용카드. 네. 네네네. 신용카드 비슷한 거다. 비슷한 거. 음. 근데 이게 이 관련 기사가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후불 결제 그 서비스인데 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가지고 지난 한 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Buy now, pay later.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도입한 신용카드- 이커머스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화제고 혁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물음과 그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아. 근데 저거는 이제 팟캐스트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팟캐스트인데 네. 그 잠이 안 오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그 잉글리시 팟캐스트. 저 들으셨어요?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는 저걸 들어요, 저런 네. 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취재 기자들끼리 나누는 얘기예요. 예. 기자들끼리 나누는 네. 얘기가 잠이 솔솔 온다고요? 솔솔 오던데요. 어쩌자는 거야 기자들 저거. 못 알아들어서 못 잘 그럴 것 알아들어가지고. 같아.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BNPL이라고 할게요. Buy 예. Now Pay Later. BNPL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소비자들의 연체가 증가하고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BNPL 서비스 같은 그 지불 방법 이게 한번 운영 구조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예.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신용카드와 달리 우리가 신용 점수가 또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신용카드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어요. 왜 굳이 별로 없고 신경 이게 써요? 할부가 신용카드 있어도 할부가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어렵고 되게 할부를 잘 하지 않아요. 할부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진짜 안 내줘. 네. 안 내준다고 합니다. 안 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렇더군요. 미국은 네. 그래서 저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래서 BNPL이 잘 안 하다는 것 같아요. 진짜 신용카드가 잘 나오잖아요. 신용카드를 다 그쵸. 쓰고. 네. 근데 신용카드를 정말 캔슬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도 안 해줘. 캔슬을 많이 한다는 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소리야? 신청을 해도 안 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럼 거절이면 refus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캔슬이라고 합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마트 카드는 진짜 여기 와서 쓰라고 하는 카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서 코스트코 카드를 신청했어. 딱 앞에서 막 이거 카드 만드세요 하잖아요. 네. 그 신청했어. 근데 다 안 내준대. 너는 널 뭘 믿고 신용카드를 우리가 내주냐. 그래서 진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제대로 나온 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 그쵸. 받을 때까지가. 그 신용도 쌓는 게 굉장히 어렵죠. 미국은. 네.
미국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말 많아지는. 어쨌든 이 그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예. 보죠. BNPL 예. 기업이 이제 가맹점에 예. 이제 소비자 대신에 먼저 돈을 내주죠. 예. 그 돈을 이제 자기네가 어떤 뭐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빌려오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정해진 날짜에 BNPL에 돈을 납부하고요. 분할 결제를 하면서 예. 가맹점은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이 회사 BNPL 회사에 주죠. 근데 다른 결제 시스템보다 좀 수수료가 비싸죠. 정확하게 신용카드네요. 근데 신용카드랑 약간 다르잖아요. 신용카드 앞에 약간 다른 게 BNPL 업체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잖아요. 네. 바로. 네.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저게 더 비싸다고는 하던데 뭐 6% 네. 비싸다고는 하던데 대신에 전체 구매 규모가 커지니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와서 평소엔 신용카드 돈 없지만.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고 그냥 막 사는데 돈은 나한테 먼저 줘. 돈한테 줘. 저 친구가 갚든 못 갚든.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좀 내도 어쨌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니까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신용카드와 정확히 일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사진을 막 찾는데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그 여러 개의 BNPL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회사는 신용도를 크레딧을 체크를 안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되게 소프트하게 한 5-6개 중에 2곳 정도가 되게 하드하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신용도 연체가 돼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신용카드사에 비하면 굉장히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약하죠. 그런 범위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BNPL 서비스 같은 지불 방법은 그 당시 은행 계좌에 있는 저축액이나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 자금 이렇게 넘쳐났던 지난해에는 큰 인기를 끌었는데 네. 올해는 경기 둔화 이렇게 오면서 소비자의 재무 건전성의 변화가 이 서비스 모델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이 팟캐스트에서 있었는데 예. 담당 기자가 말하기를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가지 숙제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지금 같은 지불 방식이죠. 새로운 지불 방식이죠. 이걸 유지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직접 돈을 가져와서 이제 빌려와서 가맹점에 먼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회사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은행이 아니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른 대부 업체라든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들이 받아온 대출 자체가 변동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이들에게는 이제 숙제 같은 거다.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이 하나가 그러니까 6% 됐고. 수수료 받고 그거 해주는데 조달에 오는 코스트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진짜 그건 문제가 되겠네요. 카드사들도 여전체 이자 올라가면 또 수지 안 문제되듯이. 좋아지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불과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문제인데 예. 소비자들 연체가 그렇게 늘고 있대요. 연체가 늘겠죠. 네, 연체가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카드 사태 때 똑같이 겪은 건데. 30일 이상 연체된 미지급액이 예. 전체의 3.7%를 차지하는데 이게 1년 전에는 1.4%였대요. 거기에서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아하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예.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BNPL 남발한 거다. 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 그 서브프라임 컨슈머라고 하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높아서 대출 받을 때도 이자 더 내야 되는 그런 그 계층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개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컨슈머가 현재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소비자 신용 부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네. 지불이 더 느리다. 다시 갚는 게 되게 느리다. 그리고 트랜스 유니언이라는 신용 보고서에서 지금 발견한 건데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까지 소매점에서 이 BNPL 결제나 대출을 신청한 쇼핑객의 약 43%가 그렇게 약한 재무 구조가 약한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 컨슈머. 이거 네.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용카드는 이런저런 신용카드를 신용도를 보고 카드를 내주는데 네. BNPL은 굉장히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신용도 대충 안 보고 신용카드가
없는 건 이유가 있다. 그치. 음.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BNPL이라는 하는 거니까. 걸 하는 거니까 오죽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별도로 제가 찾아본 통계인데 예. 그 화면을 보시면 모닝 컨설트 자료거든요. BNPL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서 더 저소득이고 낮은 연령이고 다양한 인종이다라는 통계예요. 여기 연한 파랑색이 지금 언더 여기 되게 소득이 낮은 5만 연보 5만 불 이하가 BNPL만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는 무려 네. 60%가 5만 불 이하더라. 그렇죠. 저소득층이 많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요 화면을 보셔도 예. 이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BNPL 이용자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예.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여기 거예요? BNPL만 사용하는 아, 네.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아. 그래서 종종 또는 항상 재정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다 이런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 되게 내 금융에 진짜 거의 못 쫓아가고 있어. 내가 거의 따라잡기 힘들어 거의. 네, 나 돈이 쪼달려. 네, 돈이 그런- 쪼달리다는 사람이 많다. 네, BNPL은. 그리고 나의 재정 상황이 내 인생을 지금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재무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주로 어려운 분들이나 저소득층이 BNPL을 많이 네. 쓰고 있다.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예.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이런 표시가 이게 여기 상대적으로 많죠. 음. 여기도 많고요. 저도 대학생 때 네. 돌리던 카드가 네.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았었어요. 돌려막기로. 참, 이야. 네. 네. 뭘 믿고 2%한테 수송카드를 내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요. 오늘 블룸버그에도 이런 기사가 났어요. 화면을 예. 보시면 BNPL 고객의 42%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네, 야. 그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42%가 빌립니까? 뭐 신용카드 회사 아니면 은행, 예. 친구나 가족 어떤 형태로든 돈을 빌려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BNPL에 대한 내용이요. 이번 주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네. 영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비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BNPL 하면 생활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예. 뭐 이 기사에도 BNPL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언급이 있는데요. 여기도 기사의 일부분인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 형광펜을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높은 에너지 요금, 가계 생활비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활비를 좀 타이트하게 조여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출에 타격을 입게 될 텐데 BNPL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이거 소비자에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 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같은 걱정이에요. 네. 저게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똑같은 예. 상황이었죠. 예. 네. 어차피 수입은 빠듯하고 하루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한 주 벌어서 한 주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휘발유값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모자라고 생활 모자라고. 이자 못 갚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못 갚으니까 모기지 파생 상품 다 터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영국 정부가 뭐 규제가 지금 없는 상태인 BNPL 서비스를 좀 금융 규제에 포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없으면 네.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분들은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 안 했어요? 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걸 해주죠. 데뷔카드라고 하죠? 데뷔카드는 아, 해주죠. 그걸로는 체크카드. 한다. 네, 그건 가능한데 신용카드를 잘 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BNPL도 사실상 신용카드는 되게 흡수하잖아요. 근데 신용도가 낮고 벌이가 적으면 네. 후불로 하는 게 그만큼 위험하니까 사실 있는 통장만큼 체크카드로 하는 게 합리적인 맞는데. 건데 네. 그거를 이게 최첨단 신공학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 후불카드 한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깡이거든요. 깡. 맞아요. 쿠팡 후불깡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뭐예요?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거 무슨 혁신금융 해가지고 후불 결제를 해줘요. 신용카드가 아닌데도 쿠팡이나 네이버 쿠팡에서 사고 쿠팡에서 먼저 사.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하면 갚게요. 그게 된단 그리고 말이에요. 쿠팡에다 송금해줘요 그러면? 아니 쿠팡에다 이제 나중에 송금해 주죠. 내가? 내가 나는 네. 나중에 갚아도 되잖아요. 예. 그럼 쿠팡에서 먼저 돈이 없어도 음. 내가 먼저 200만 원어치 사요. 음. 그 물건 왕창 사. 음. 그래서 중고나라에 팔아. 음. 그럼 돈 받아. 갖고 나중에 송금해줘. 나중에 송금해 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간 동안 내가 돈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깡이 요즘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BNPL 서비스 회사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기사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클라르나라는 상당히 그 스웨덴 회사 있거든요. 예. 유럽에서 거의 스타트업에서 되게 대우를 받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근데 이 클라르나가 되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의 한 10%를 감축하고 있다. 예. 클라르나가 그 BNPL 회사예요? 네,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핀테크 금융 자문해주는 회사도 이런 우려를 했는데 BNPL 회사들이 삼중고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수익이 낮고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거다 이런 예.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애플은 오히려 지난 6일에 우리 BNPL 시장에 진입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어요. 애플은 예, 이름하여 애플페이 레이터. 그 미국 내 이제 아이폰, 맥 사용자들은 앞으로 애플페이 레이터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예. 이자나 부가 비용 없이 6주 동안 할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애플은 이 제품이 사용자의 재무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크레딧 체크 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를 저는 들리는데 예. 어떻게 알지?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시장 분석가들은 이제 경기 침체 기운이 몰려들면서 애플이든 다른 BNPL 어려울 회사든 것이다. 잠재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고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애플은 성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좀 고소득자 아닌가요? 저도 아이폰 없는데. 아이폰 있으신 저는 싼 아이폰이 있긴 있는데 애플이 입장에서야 뭐 워낙 애플 지갑 이런 걸 쓰니까 저거는 되게 하고 싶은 사업일 것 같아요. 과연- 애플로 결제를 하니까. 근데 애플이 저거 했다가 돈 떼이냐? 과연 돈 떼겠느냐. 아니면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정말 돈 많은 분들만 애플을 그 후불페이를 쓸 수 있도록 애플이 잘 사람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어떨 것 같아요? 애플이면 뭐 조금 뭘 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워낙 우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쵸. 애플은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요, 애플이. 그래서 그게 뭐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애플은 다 알겠네 정말. 아니 알려면, 애플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를 못 읽었을 리가 없는데 네. 자기들만의 뭔가가 솔루션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그죠? 네. 쿠팡 같은 경우는 현금이 부족한데도 저런 걸 하는 거 보면 아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데 애플은 이제 현금 모르- 많잖아요. 모르는 거죠. 예, 그 예.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걸 갚을 수 있을지는. 네, 근데 애플 사용자들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싼데도 사시니까. 네. 하나 더 할 시간 있으세요? 하나 빨리, 더. 하나 더 해보죠, 빨리. 짧은 걸로 네. 하나 할게요. 네. 영국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영국? 네. 예? 영국이 영국 얘기? 주 4일 근무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야, 저런 이런 훌륭한 나라가 있나? 6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주 4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요건데요, 기사들인데요. 영국의 한 70개 회사,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영국의 뭐 은행, 마케팅 회사, 의료, 금융 서비스, 소매,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그런 3,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가지고 주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생산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의 전제 자체가 6개월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간 근로자들이 일정의 한 20%를 줄이더라도 같은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임금 손실은 없다. 이런 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 4일 너무 부럽죠. 이번 주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가 그런 주 4일 근무제 하는 날 아니에요? 이번 주가? 그러네요. 현충일.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화요일 날 첫 출근 딱 하면서 역시 나한테는 주 4일이 딱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주 4일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 좋죠. 네, 다 네, 좋지. 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과연 높이고 되겠느냐? 선순환이 되겠느냐? 응. 아니면 위험하거나 잘못된 결정이 될 것 같으냐? 네, 네. 요기 실험에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예. 직원들의 정신 건강도 있었어요.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참 관대한 나라예요. 기간 어떻게 시간 생각하세요? 줄으면 생산성이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되려면 예를 들면 AI 같은 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일은 적고 음. 창의적인 게 많이 필요한 일일수록 이런 게 맞겠죠. 생산성 짧게 딱 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푸는 일이잖아요. 저게 무조건 주 7일 일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주 7일 하겠지. 무조건 주 4일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다 주 4일 하지 지금 주에 주 5일 6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주 7일이 맞고 누군가에게는 주 4일이 더 나은 거예요. 예. 생산성으로 보자면. 네. 어. 예를 들면 영화 감독, 영화사에서 근무한다고 쳐요. 음. 주 4일 시키고 차라리 너 좀 푹 쉬고 좀 반짝반짝한 거 좀 만들어 보면 안 되냐? 그렇지. 괜히 꾸역꾸역 6일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돈 그 사람한테서 돈을 잘 뽑아 먹는 거고 또 근데 아닌 분들은 야쟤 주 4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냐 하는 네. 질문입니다. 네. 우리요?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는 주 4일 하면 나라 망해요. 그런데 꼭 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어딘가에서 주 6일로 다시 늘린다. 그 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창의적인 거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돌아가겠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 4일 한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는 남은 시간 안 어디쯤에 쉴 것 하실까? 같아요. 사람들이. 안 쉰다고요? 네, 직원들이. 두 저도 분은 쉬실 거예요? 저도 주 4일 하면 직장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 5일 하면 네, 네. 한 직장 네. 다니면서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직장을 하나 더 주 구하든지 4일을 하면 아니면 자기 개발을 직장 하나 더 하든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해서 그때 또 쉬어야 소비도 하고. 반대로 쉬자주의. 벌어야 소비를 하죠. 벌어야. 쉬는 날 소비하는 사람은 번 사람입니다. 나도 알아요. 그 그런 좀 사람이 멘트 계속 벌 수 해주세요. 있는지를 아, 여쭤보는 정말. 거잖아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안해. 나이 들수록 일 안 한다는 게 불안해. 네, 어혜진 소장님. 마지막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개 더 있었는데 네. 다 못했네요 오늘도. 영국의 주 4일 시도 다음 주에는 어혜진 소장 시간 충분히 드려야 되겠어요. 네. 아이고. 실패하기를 기다려보면서 네.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